반갑습니다. 돌집다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레트 나옵니다. 우리 팔레트, 화물, 물건, 이런 물건들을 적재하기 전에 밑에 까는 판들 있죠? 요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데, 요 팔레트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팔레트들을 먼저 차곡차곡 쌓을 때 요 사이에 틈이 있겠죠. 이제 틈을 어떻게 메꾸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팔레트 틈바구니는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해서 틈을 없앤다 라는 거 먼저 나오고 있고요. 팔레트가 얽히지 않게 하려면 합판을 사이에 넣는다. 자, 상황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팔레트의 틈은 에어백을 사용해서 없앨 수도 있다. 자, 팔레트의 틈은 발포 스티판, 에어백 이 두 가지로 없애고, 얽히지 않게 하려면 뭘 쓴다? 합판을 쓴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방법인데, 자, 먼저 밴드 걸기 방식입니다. 자, 붕괴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자, 팔레트와 위에 적재한 물건들 함께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붕괴가 되지 않게 사용할 때 밴드 걸기. 주연 어프인데, 자, 주연 어프 방식은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화물이 안쪽으로 쏠려 갈라짐을 방지한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화물들이 있겠죠. 자, 요거를 가운데부터 적재해서 무게 하중을 다 가운데로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꽤나 안정적이겠죠? 요게 주연 어프 방식이다. 자, 그리고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말 그대로 이 팔레트와 적재물을 풀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기계화가 가능하고, 풀을 붙여서 미끄러짐에 대한 방지를 하고 대신 뗄 때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슈링크 방식은 뭐냐면은 이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이 있어요. 이 팔레트 위에 쌓여 있는 적재물들을 플라스틱으로 딱 씌워요. 그리고 슈링크 터널을 이렇게 슉 지나게 되면은 이 열을 받아서 쫙 조여집니다. 이 필름이 쫙 조여지면서 팔레트 위에 있는 적재물들을 밀착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제 컨테이너에 넣는 물건들은 손의 여부와 봉인번호를 체크하고 배차계에게 통보해야겠죠. 그리고 상차를 다 했어요. 그러면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상차 전에는 배차계에 배차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상차 전에 상차지와 도착지 시간을 통보받아야 된다. 자, 근데 우리 상차 후에도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한다고 했죠. 한 번 더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상차 전에 배차계 배차 지시를 받았죠. 그때 또 뭘 받아야 되냐면은 컨테이너의 중량을 통보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적재가 과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컨테이너라는 건 기본적으로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운송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단히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 하역 시설이 있는 항구만 입항할 수 있겠다. 자, 당연한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컨테이너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자주 나오는 세 개 보겠습니다. 피기백. 자, 피기 하면 왠지 돼지 피그죠. 자, 요런 돼지들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은 기차에 태워서 막 적재를 해요. 그래서 이 피기백은 컨테이너를 열차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돼지는 열차로. 자, 버디. 옛날에 혹시 버디버디라는 메신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자, 컨테이너를 항공에 적재, 비행기에 적재하는 거다. 그리고 피시, 물고기죠. 자, 근데 이 스펠링은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피쉬 하면 물고기 떠올려요. 그 물고기는 배로,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어 컨테이너. 행어라는 거는 행잉, 매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건어물 이런 것들이 바닥에 닿지 않게 천장에 매달아서 운반할 수 있는 컨테이너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플랫, 바닥이다, 단단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량물이나 부피 큰 화물들을 운송할 때는 플랫폼 컨테이너를 쓴다. 그리고 천장 개방형이 있는데요. 자, 천장 개방형은 말 그대로 천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높이가 높은 것들을 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수 컨테이너 일종으로 지붕이나 벽 등이 개방되어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벌크예요. 벌크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몰드, 소맥분, 사료 이런 것들을 운송할 때는 벌크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죠. 자, 우리가 앞에 차가 있어요. 요거를 트랙터라고 부르고 뒤에 연결해서 붙여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트레일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러 자체는 동력이 없죠. 그래서 모터 비히클에 의해 견인됩니다. 그리고 사람, 물품 등을 수송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얘도 마찬가지 차량인데 혼자 다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꼭 앞에 있는 트랙터와 함께 같이 다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 트레일러는 이제 파이프나 H 형광 등 장착물, 굉장히 긴 물건들을 실을 수 있는 용도로 폴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지테이터는 여러분들 헷갈리실 필요 없는 게 그냥 우리 믹서차예요. 우리 시멘트, 이런 골재들을 혼합해 반죽하는 차 있죠? 자, 요거를 우리 아지테이터라고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러의 장점은 뭘까요? 자, 트랙터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트랙터가 한 대가 있다고 치면은 이 트랙터 한 대가 트랙터 여러 개를, 트레일러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반할 수 있겠죠. 하나 달아서 갖다 놓고 또 달아서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적재량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단기적인 창고 기능을 가능하기도 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은 이 트레일러를 A 지점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 그러면은 잠깐 동안은 이거를 여기다 그냥 두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물건을 굳이 내리지 않더라도 창고 기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건이 이 안에서 보관돼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랙터 운전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이게 1번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트랙터 한 대만 있더라도 조금 힘들겠지만 트레일러 여러 대를 운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러의 구조에 따른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평상식,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의 하대를 갖춰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하다. 저상식은 아주 낮은 거예요. 차체가 낮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게중심이 더 아래에 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무거운 걸 싣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불도저나 기중기 등 건설 장비 굉장히 무겁죠.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 쓰는 게 저상식 트레일러다. 그리고 중간 있습니다. 중저상식 트레일러 있는데 시험에는 무조건 핫코일 얘기 나옵니다. 핫코일 나온다, 중저상식. 핫코일 나온다, 코일 나온다, 무조건 중저상식 트레일러구나 라고 해서 바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케레탈 트레일러, 요거는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제작된 거예요. 말 그대로 트레일러, 컨테이너만 자체적으로 운반할 때 쓰는 것은 스케레탈이다. 시험 문제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벤 트레일러, 일반 자파 및 냉동 화물 등의 운반용으로 사용된다. 벤형 있죠? 우리 자동차도 벤형 있죠? 그런 식으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오픈탑, 천장이 개방되어 있다. 탑, 지붕이 오픈되어 있다. 천장에 개구부가 있어 화물이 들어가게 만든 고척 화물 운반용이다. 높이가 높은 거나 아니면은 너무 커서 이렇게 들어서 트레일러 위로 떨어뜨려서 적재를 하는 그럴 때 오픈탑 트레일러를 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용도 트레일러, 말 그대로 요거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덤프 트레일러도 해당되고요. 탱크 트레일러, 오일이나 뭐 이런 벌크용들 실는 탱크 트레일러, 그리고 자동차를 운반할 때 쓰는 것들도 전부 다 특수용도 트레일러에 들어가요. 이 트레일러 중에 큰 거는 뭐 고가 사다리, 뭐 소방 안전을 위해서 제작된 트레일러, 이런 것들 전부 다 특수용도다. 그래서 이 안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특수용도예요.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제한 차량 운행 허가 내용 볼 텐데 요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축하중은 10톤, 총 중량은 40톤, 10톤 40톤, 그리고 길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 초과, 그러니까 16.7m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폭은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 높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m 초과인데 만일에 여기서 안전하다고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4.2m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시험에 뭐 4.2m인데 내용 다 안 읽어보고 안 되지 라고 하면 안 돼요. 문제에 분명히 안전관리, 안전허가를 받은 경우 4.2m까지 된다 라고 나와 있을 때 꼭 내용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래나 흙, 자갈, 쓰레기 같은 거 운반하는데 덮개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재물, 파손품 낙하가 우려된다 라고 보시면 또 안 되겠고요. 자, 저속 차량 운행 속도가 50km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지게차 등등. 보통 농번기 때 다니는 차들이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를 통해서 운반해서는 안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되는데 만일에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많이 내렸다, 이런 이상기후시, 바람이 많이 분다 하는 경우는 풀카고나 트레일러, 기본적으로 트랙터가 있어야지 운반이 가능한 종류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상기후가 있을 때는 운반해서는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볼 건데, 자, 파손 사고의 원인과 대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재물을 옮기거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택배 물건 같은 걸 옮기는데, 뭐 도자기가 깨져온 경우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자, 먼저 포장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무분별한 적재, 그리고 상하차시 낙하,
요거는 우리 뭐 그러시는 분들 없겠지만 뭐 물건을 집어 던진다 이런 얘기들 있죠. 이렇게 해서 되면은 파손사고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집합이 고객에게 내용물의 정보를 듣고 포장 상태를 잘 확인한다. 그리고 가볍거나 가까운 거리 화물은 어떻게 해요? 화물을 막 함부로 취급해서 빨리빨리 운반해주는 게 아니라 함부로 취급해서 안 되겠죠? 그리고 사고 위험 물품은 안전박스에 적재하거나 별도로 적재한다. 충격에 약한 화물일수록 유의사항을 표기하거나 보강 포장에 신경 쓰도록 한다. 그리고 충격이 약할수록 아래 싣는 게 아니라 더 위에 적재를 해야겠죠? 읽어보면은,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 종류 우리 이거 1과목에서 했어요. 한번 마무리로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닛 트럭,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 캡 오버 엔진 트럭,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 자, 그렇다는 것은 앞에 이 운전이 가능한 트랙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밴형, 우리 자동차 밴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상자형 화물실 가지고 있어요. 냉장차 이런 것들 포함됩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 혹시 뭐 게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틀그라운드 보면 우리 픽업 트럭 있어요. 화물실에 지붕이 없고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이런 차들. 제가 그림 좀 못 그리는데, 그래서 막 위에다가 뭐 화분도 싣고 나무도 싣고 이런 차들이죠. 특수 자동차, 특별한 장비나 물품을 수송하는 전용차. 여기 특장차 포함되어 있겠죠. 소방차, 레커차, 냉동차, 트럭, 크레인. 냉장차 밴형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냉장 설비를 갖추고 있죠. 탱크차, 탱크, 뭐 오일, 이런 액체 이런 것들을 실어줄 수 있는 특수 장비차다. 덤프차 말씀드렸었고, 트랙 레커차, 자, 크레인을 갖추고 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특수 장비 자동차다. 기본적으로 다 특장차예요. 자, 그리고 레커차, 크레인 등을 갖추고 고장차의 앞을 끌어 견인이 가능한 특수 장비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의 종류를 볼 건데, 이제 적재함의 구조에 따라 또 분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카고 트럭은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을 달았어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트럭이죠. 그래서 하대에도 적재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전용 특장차는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고 특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를 부착한 것으로 트레일러, 믹서차, 벌크차 등이 해당한다. 시험 문제에 요 세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되고, 합리화 특장차 있어요. 이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뭐 여기다가 굴삭기의 기능을 단다거나 트럭 위에다가, 아니면은 측방이 개폐될 수 있도록, 측방이 열릴 수 있도록 달아준다던가, 아니면은 오픈탑 구조, 천장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합리화 특장차에 다 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물 수탁을 거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근데 거절 가능한 이유들이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언제 시험에 나오냐? 언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나오겠죠? 자, 기본적으로 택배사 화물마다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은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 어디는 뭐 350cm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회사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뭐 얼마가 넘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CJ는 되는데, 다른 뭐 대한통운은 안 된다. 대한통운이 CJ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게도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너무 초과되면 안 된다. 요 개념 잡으면 되겠고, 그리고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수탁 거절 대상이 됩니다. 근데 파손 면책을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합의서를 쓰고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밀수품, 군수품, 부정품인 경우 안 되겠고, 현금,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미풍, 양속이나 사회에 반한 경우, 인화물질이나 위험한 물건인 경우, 동물인 경우, 고객이 운송량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거는 못하는 거겠죠.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안 되는 경우,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량을 기재한 경우는 우리가 운송물 수탁 거절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데 보면은 뭐 인화물질 이런 것도 누군가는 다 운송을 하고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특수장비차, 특장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도 우리가 앞서 살짝씩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복습차 한번 본 거기도 하고요. 오늘 본 내용들 다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시험 보러 가실 때 다른 내용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충분히 외우고 가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자, 합격이라고 해서 뭐 100점을 맞아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건 좋겠지만, 우리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너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만 확실하게 외우고 가면 합격이구나.
꼭 요 마인드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